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질병 공포가 커지면서 글로벌 가치사슬 붕괴다 뭐다 하면서 어마무시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말하면 세계화나 자유무역 구조에 크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유무역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예전에 다뤘던 내용이니까 추천 영상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좀 생뚱맞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팀워크에 대한 이야기하고 가치사슬 붕괴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팀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혹시 팀워크가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팀워크가 좋은 조직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면 팀원들 서로 믿고 돕고 협력하고 다같이 으쌰으쌰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요. 그때 우리는 저 팀은 팀워크가 좋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실제로 팀워크 좋은 팀들이 이런 모습을 자주 보이니까 그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모습은 팀워크가 좋아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하지 그게 팀워크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를 도와주고 함께하고 이런 게 팀워크가 아니라 팀 내에서 본인이 맡은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는 게 팀워크의 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축구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쉬울 것 같은데요. 공격수, 수비수 다 팀에서 각자 고유의 역할을 가지고 있죠. 수비수 입장에서는 내가 공을 잘 맞고 공격수가 공을 가질 기회를 자주 만들어주는 내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만 한다면 공격수가 반드시 골을 넣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수비를 할 겁니다. 공격수 역시도 내가 혹시나 공격을 하다가 공을 빼앗기더라도 뒤에서 수비수가 제 역할을 잘 해줄 거라고 믿고 과감한 공격을 계속 시도할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팀은 서로가 상대방이 각자 맡은 역할을 잘 해줄 거라는 그런 믿음 하에 돌아가는 구조죠. 그 믿음이 생기려면 구성원 각자가 자기 역할을 완벽히 수행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그게 바탕이 돼야 자연스럽게 서로를 신뢰할 수 있으니까 협조도 해주고 도와줄 땐 도와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는 억지로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각자의 일을 완벽히 수행하는 동안 서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팀워크가 안 좋은 팀들을 보면 구성원들 중에 자기 역할을 못하는 혹은 안 하는 사람이 끼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보통은 그 사람이 못한 역할만큼 그 업무가 다른 직원한테 넘어가는 일이 많죠. 일정은 정해져 있으니까 계속 그 사람한테 시킬 수는 없겠죠. 이 문제를 개인 차원에서 보면 팀원 간 역할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고 짜증나는 일이 추가로 생긴 걸로 보일 수 있겠지만 조직 차원에서 보면 이게 좀 심각한 일입니다. 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분업을 바탕으로 해서 그 업무들이 사슬처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역할을 다 못했다는 말은 그 업무 사슬이 끊겨버린다는 말이 됩니다. 컨베어 벨트 생산 라인 중간에서 문제 생기는 거랑 비슷한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 직원이 일을 다 못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업무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남의 일을 받은 직원 입장에서는 일단 자기 본 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고요. 거기다가 남이 하던 일은 원래 자기가 하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져서 업무 효율까지 같이 낮아지는데요. 이게 결국 팀 전체의 성과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팀은 분업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역할에 구멍이 나버리면 대체도 힘들고 대체를 하더라도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기본적으로 각자가 자기 역할을 완벽히 수행해야 되는 게 팀워크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튼 각자가 맡은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는 게 팀 전체에 큰 성과를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업 전체를 팀으로 봐도 각 팀들이 각자의 역할을 완벽히 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생산 업무를 잘하는 사람들은 제조부서에서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설계나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R&D 부서에서 역할을 다할 겁니다. 직접적인 생산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회계팀, 인사팀 전부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자기의 역할을 완벽히 했을 때 회사 차원에서도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가치를 뽑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특정한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주말에 구매팀 전체가 어떤 섬에 야유회를 갔는데 날씨 문제로 배가 안 떠서 일주일 동안 구매팀 전원이 섬에 갇혔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월요일부터 회사가 난리가 났을 겁니다. 물론 섬에 있는 구매팀은 전화를 통해서든 인터넷으로든 뭘로든 꾸역꾸역 어느 정도 일은 하겠지만 모든 일은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부 업무는 구매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부서 사람들이 구매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해야 될 겁니다.
당연히 구매 업무를 안 해본 부서들이 구매 업무를 하니까 업무 효율은 떨어질 거고 그 팀 본래의 업무도 제대로 못하니까 생산량도 떨어질 겁니다. 꾸역꾸역 일이야 진행되겠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그 회사가 가진 자원과 인력으로 원래는 100이라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냈다면 구매팀 전체가 마비되는 일주일 동안 똑같은 인력과 자원을 동원했음에도 회사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70으로 줄어든 거죠. 앞에서 팀원들 이야기한 것처럼 부서끼리도 분업으로 가치 사슬이 연결되어 있는데 회사 전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부가가치의 양이 구매팀 문제 하나로 확 줄어들어 버린 케이스죠. 최근 공급 차원에서 글로벌 가치 사슬이 파괴될 수 있다는 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 게요. 지금 세계를 하나의 회사라고 보고 각 국가를 부서라고 보면 질병 때문에 세계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부가가치의 양이 확 줄어들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앞에 회사 사례하고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에서는 각 국가별로 자기가 잘하는데 더 집중을 하는 게 기본이 됩니다. 자기들이 잘하는 데 집중을 해야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계가 분업 구조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80년대 세계화의 바람이 분 이후로 세계는 하나의 회사처럼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동남아처럼 인건비가 싼 나라들은 싸게 물건을 만들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세계의 생산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기술력이 높은 나라들은 그걸 살려서 R&D 부서 역할을 하고 있죠. 금융이 발달한 나라들은 자금을 잘 동원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이 있으니까 세계의 재무팀, 자금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 회사 제품이라고 해도 마케팅과 기술은 한국이 하고 제조는 베트남에서 하고 자본은 미국 자본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가 세계화된 이후에 지금 세계의 경제 구조고 공급의 형태죠. 이제는 하나의 제품 서비스라도 전 세계가 분업하는 형태로 엮여 있는데 그걸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이 생산이 안 돼서 한국의 공장이 멈추는 일도 있었죠. 그게 세계가 이제 가치 사슬로 엮여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세계화로 각 국가마다 전문화된 분업 구조가 원래는 100이라는 부가가치를 잘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앞에서 말한 회사 구매팀 사례처럼 이 분업 구조에 들어가 있는 국가가 질병 때문에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세계화된 분업 구조에 구멍이 나죠.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면 세계가 100의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가치사슬이 파괴되면서 똑같은 자원으로 7, 80밖에 부가가치를 못 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폭이 줄어든 만큼 기업의 가치는 줄어들고 경제 규모도 쪼그라들겠죠. 이 사태가 계속된다고 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죠. 세계의 경제는 그걸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최근 유가 폭락 문제로 미국 에너지 기업들 문제까지 걱정에 걱정을 더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팀이든 회사든 세계든 기본적으로 자기가 잘하는 영역에서 서로 분업을 통해서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할들이 사슬처럼 엮여 있는 게 가치사슬이라고 하는데요. 각각이 자기가 가진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전체가 최고의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데 가치사슬에 속한 하나라도 제 역할을 못할 경우에는 전체가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부가가치가 확 떨어진다는 겁니다. 글로벌 가치사슬 측면에서 보면 최근 전염병 문제가 각 국가들이 제 역할을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팀의 가치사슬로 보면 개인의 역량 부족이나 근무 태만이 팀의 가치사슬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결론은 자이든 타이든 문제가 없도록 각자 역할을 잘해야 전체가 잘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말로만 들었던 글로벌 가치사슬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몸으로 조금씩 느끼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나 국제사회 이해관계 충돌이 더 잦아지면서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 문제가 자꾸 거론될 것 같은데요. 이번을 기회를 삼아서 글로벌 가치사슬에 거의 100% 의존하고 있는 산업들에 대한 문제점하고 대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분업과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팀워크와 글로벌 가치사슬을 엮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세계적으로 공포가 극으로 달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 붕괴라는 말이 자주 나와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